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 시간입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잘들 지내시죠? 혹시 주위에 30대를 전후한 청년들 자주 만나십니까? 그 청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이해는 하는데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나하고 많이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죠. 저는 가끔씩 제 학생들에게 여러분과 나는 세대가 다를 뿐 아니라 종자가 다른 것 같다, 인류가 다른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곤 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지 올해 나온 따끈따끈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고은과 그의 동료들이 함께 쓴 책, 이유학교를 나오니 이유학교가 보였다. 나왔다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보였다입니다. 의도적인 실수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입니다. 저자들은 김고은을 비롯한 저자들은 모두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 경계 산 속에 있는 이유학교라는 이 중고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를 함께 나온 학생들입니다. 처음엔 대안학교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혁신학교입니다. 14명이 함께 썼는데요. 프로필을 보면 재밌습니다. 짤막한 프로필을 보면은 김고은의 경우는 동양고전을 공부하면서 대학을 중퇴하고 인문학 스타트업 길드다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또 이 김동민 씨 같은 경우는 상담 심리를 전공한 후에 자신과 공동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 고민하며 살고 있다라고 썼네요. 그리고 남석종의 경우에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장르와 표현으로 풀어내는 올라운드 인디펜던트 뮤지션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뮤지션입니다. 신한슬 씨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커뮤니티 헤이조이스에서 그로스 앤 컨텐츠 플래너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로스 앤 컨텐츠. 이 책 읽어보시면 감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연 씨는 사범대 졸업 후 중학교에서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충희 씨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과 문해 창작을 전공하고 현재 말레이시아에서 일하고 있다네요. 그리고 최선율 씨는 로고스 스튜디오를 경영하면서 이유학교 강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참 다양하죠. 대기업에 근무하는 사람도 한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살아가는 30세를 전후한 시기, 젊은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다녔던 학교가 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 일부 구석을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선택하면서 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특수관계인이거든요. 제가 제 아이 둘을 이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학교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소중한 공부를 했죠. 아이들도 성장했지만 아이들 못지않게 저에게는 각별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에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면서
30세를 전후한 이화학교 졸업생 14명이 쓴 글 중에서 일부만 보겠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쉽게도 시간이 허락하질 않습니다. 볼까요? 먼저 김고은의 글 나는 나 자신 그리고 누군가의 벗 중에서 일부 보겠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서도 벗과 함께 걷는 것. 이화께서 유독 강조하는 뭐랄까요? 나의 그 슬로건 같습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응원하며 서로의 삶의 기대를 품으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외로운 길을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언제든 벗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내가 함께 배워가면 좋겠다. 그리하여 지금 이 순간 나는 나 자신 또 누군가의 벗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것이 벗으로서 벗과 함께 살아간다는 뜻의 이유를 살아내는 나의 방식이다. 이 글을 쓰기 직전에 2019년에 기간제 교사로 학생들과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김고은 씨 말이죠. 이 후배들과 선생으로 만나면서 자신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서도 벗과 함께 가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이 이후학교라는 이화학교라는 그 교명의 어원이 논어 안현편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문회우 이후보인이라는데요. 문장, 공부로 친구를 모으고 친구와 만나고 그리고 벗으로서 내 사람됨을 보완한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공부와 삶을 아우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의 길을 가면서도 벗과 함께 가는 것. 내 삶의 기조를 잃지 않으면서도 기꺼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게 이화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학교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석화 씨의 글 조금 멀리 돌아입니다. 제가 가장 재미있게 읽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오랫동안 방황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리고 한참을 돌아서 사범대학을 나와서 지금 수학교사를 꿈꾸고 있는 3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우리는 19살에 고3을 마치면 19이나 20살에 대학을 들어가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조금 지나고 보면은 청춘 시절의 몇 년의 방황이 그렇게 많은 그 시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이 이석화 씨는 사수인가 했을 거예요. 어지간히 부모님 속도 세게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석화 씨는 이 글에서 부모님의 그 신뢰가 자신의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대학을 둘러싸고 자녀들과 갈등을 겪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지나고 보면 참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죠. 좀 읽어보죠. 다 가지지 못해 힘들어하던 시기도 있었다. 이화학교에서 무한 경쟁이 아닌 더불어 사는 방법을 배우면서도 막상 졸업을 앞두고는 좋은 대학교에 쉽게 가고 싶었다. 방황하며 이화학교에서 행복했던 기억조차 부정해버리기도 했다.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걸 그땐 인정하지 못했다. 조금 멀리 돌아 나는 이제야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화교에서 내가 얻은 것들은 이런 것들에 비해 충분히 가치 있고 고차원적이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네, 방황이 청춘의 그리고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혜신 박사가 얘기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중고등학교 6년, 이른바 청소년 6년의 행복. 조금 더 멀리 가면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행복이 평생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자존감에 기초한 행복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프랑스의 어느 교육학자는 한국의 그 견실을 보고서 이렇게 일가를 했었죠. 한국은 거대한 아동 학대 국가다. 아동뿐이겠습니까? 청소년 학대 국가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학대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선택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욕망은 늘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를 급습해 오곤 하니까요. 이 학교에 좋은 일만 있는 건 물론 아니죠. 어디나 그렇듯이 갈등과 깊은 고민들이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석화 씨의 글 조금 멀리 돌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분명한 건 자녀들은 부모의 무한한 신뢰를 기대고 사는 것 같다는 점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인문학을 공부한 목수입니다. 이 김지원 씨의 글 다양한 삶에 대해 질문한 능력입니다. 김지원 씨는 대학 시험에 떨어지자 바로 포기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 동네에서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목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멋진 청년이죠. 이 동네에는 이화교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이 마을 활동들이 활발한 편입니다. 그 중에 오래전에 소개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문탁 네트워크라고 있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대단히 활발하게 다양한 공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청년들이 이 문탁에서 깊이 있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에도 이 문탁 얘기들이 자주 언급됩니다. 김지원 씨의 글 잠깐 볼까요? 공부도 일도 즐거웠다. 나는 목공일을 통해 대학 졸업장과 어엿한 직장을 구하지 않더라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인문학 공부를 통해 세상에는 그 외에도 중요한 가치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가지 모두 현재 진행형이다. 지금은 5년을 다닌 목공소에서 독립해 3년차 프리랜서 공간 디자이너로 일하며 돈을 벌고 있다. 공부 역시 함께 공부를 시작했던 20, 30대 친구들과 길드다라는 작은 회사를 만들어 인문학 강의와 청년 프로그램을 만드는 실험을 2년째 진행 중이다. 이 길드다라는 그 스타트업 회사죠. 이 회사를 이 글에 이 책의 필자들도 참여하고 있는 듯한데 스타트업 회사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정말 멋진 인생 같죠.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목수를 한다는 것, 대학을 기꺼이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간다는 것. 그러나 남들과 다른 가치를 지향하면서 다른 삶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닐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해, 다른 길을 가야 해 라고 말은 쉽게 하지만 정작 그 길을 선택할 때는 적잖은 두려움에 휩싸이곤 하죠. 대단한 용기, 대단한 자존감, 대단한 자신에 대한 신뢰, 그리고 이웃과의 튼실한 관계가 없인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청년들의 고민 조금 보이십니까? 대학을 나오면 직장에 취업해야 한다는 게 유일한 길처럼 보이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수많은 고통과 난관이 따르죠. 우리 노량진 고시촌, 공무원 고시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한 방향만을 향해 질주한다는 건 대단히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을 간다는 것, 다양한 삶을 산다는 것, 다양한 가치의 하나를 내가 추구해 간다는 것, 대안적 삶을 모색한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오인영 씨의 글, 나침반을 주머니에 넣고 걸어가는 길. 오인영 씨의 고민도 참 깊어 보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배운 것과 그것을 실천하는 게 만만치는 않죠. 땅과 다른 생명체들과 더불어 살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실에 부딪히면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오인영 씨의 글 잠깐 보겠습니다. 대학 시절 2년간 채식을 한 경험도 있다. 지금은 상당히 타협적인 삶이 되어버렸지만 마음속에 바늘을 심은 것처럼 자주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일회용 컵을 사용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것, 머그컵을 사용하는 것, 친환경 세제를 사용하는 것, 유기농 작물을 소비하는 것, 되도록 채식을 하거나 육식을 할 경우에는 동물권을 생각하는 환경에서 길러진 고기를 소비하는 것, 에너지를 아끼는 것, 수많은 영역에 수많은 바늘들을 품고 다닌다. 자주 잘못을 범하고 바늘에 찔리지만 그 바늘이 나침반 바늘이 되기도 한다. 완벽하게 지키기 어려워도 나는 생태적 삶에 대한 고민과 지향을 평생 이어가야 한다고 스스로 정해두었다. 이 이학교가 각별히 강조하는 게 이 생태적 삶이죠. 학교에서 배운 이 생태적 삶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바늘처럼 쿡쿡 찌르죠. 부끄러움인지 죄의식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유학교가 모든 걸 가르쳐주지 못하죠. 대안적 삶을 얘기하지만 대안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도 안 해주죠. 어떤 필자가 얘기한 것처럼 대안에 대한 답을 주면 이미 더 이상 대안학교일 수가 없죠. 대안적 삶이나 가치를 모색하는 학교일 수가 없을 터입니다. 청소년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가치랄까, 그 철학이 30대를 전후한 시기에 어떤 그 바늘로 남아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글입니다. 이 바늘은 나를 아프게도 하지만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바늘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이충희 씨의 글 배움과 즐거움을 곁에 두고 한 걸음씩 보겠습니다. 이 14편의 글, 뒤에 저담회도 함께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앞에는 김초론 교장의 글도 있습니다. 14편의 글 중에서 문장이 가장 뛰어난 글 같습니다. 제가 평가하자면 그렇습니다. 글 참 잘 씁니다. 문화를 공부하고 그 글을 쓰기 위해서 문해창작학을 공부했는데 지금은 그 클럽메드라는 리조트 회사가 있다고 하네요. 국제적 체인점을 가진 리조트 회사인 것 같습니다. 이 리조트 회사 클럽메드의 지점들, 홋카이도인 토마무, 인도네시아에 있는 바탄, 그리고 지금은 말레이시아 체러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충일 씨의 글 배움과 즐거움을 곁에 두고 한 걸음씩. 이 글에서 이충일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삶의 여행자로 살기로 다짐했다.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시죠. 지금은 말레이시아의 클럽 메드 체러팅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글 쓰는 일이 좋아 무작정 국어 국문학과 문해창작학을 공부했으나 뒤늦게 칠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자칭 삶의 여행자로 살기로 다짐했다. 처음에는 삶을 여행처럼 여기며 한 곳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요즘은 여행의 다양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세상에는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발견하는 여행도 있고 한 곳에 머물며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여행도 있다. 삶의 여행자가 된 후부터 인생이 더욱 다양해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시대, 우리 시대란 말 쓰기 참 조심스럽죠. 라떼는이라고 할까봐, 뭐라고 하면 꼰대라고 지적질 당할까봐. 뭐 어쩌겠습니까? 우리끼리니까 우리 때라고 하죠. 우리 시절보다는 훨씬 더 다양하고 먼 곳까지 여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핑계 삼아 앉아서도 충분히 여행할 수 있다. 책 100권만 있으면 동서고금을 넘나들 수 있다라고 허풍을 치곤 합니다만은 몸으로 경험하는 여행은 또 다르죠. 이 책의 필자들이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양한 곳, 많은 곳을 여행을 했다는 점. 그건 부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나 세상을 보는 눈과 같을 리가 없죠. 근데 우리는 늘 어른의 입장에서 가치를 강요하고 억압하고 또는 압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이 세대 간의 소통을 강조하곤 합니다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 젠더 이슈를 들고 나면 참 난감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잘 안 되죠. 우리 몸에 새겨진 삶의 흔적들, 뭐랄까요?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배운 그 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학습에 의해 새겨진 게 있죠. 흉터처럼 말이죠. 어떻게 하루아침에 지우고 나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역시 삶의 무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30대와 소통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삶을 꿈꾸는 여러 곳을 여행했던 젊은이들과 얘기하기 위해서라도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여행자로 살기로 다짐했다. 좋은 글입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지연 씨는 함께 걸어가기 라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전문 상담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문장에서는 좌절하고 또다시 일어서며 라는 이 구절이 콱 와서 박힙니다. 좌절하고 다시 또 일어서는 것.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르겠죠. 요즘 수많은 청년들이 울고 웃으며 또 좌절하면서 또다시 일어서고 있을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응원하면서 그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기 위해 여러분에게 이 책 이유학교를 나오니 이유학교가 보였다.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볼까요? 전문 상담 교사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발령받아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갓 2년이 지났다. 이유학교와 대안학교에서 많은 경험들로 나는 넓은 시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자만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요즘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다양한 사람들이 삶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삶을 함께 살아가고 있다. 울고 웃으며 좌절하고 다시 또 일어서며. 많이 와닿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유학교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좋은 중고등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경쟁의 이 정글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기를 꿈꾸는 많은 젊은이들과 그리고 어른들에게 다시 한번 이 책을 권합니다. 오늘 읽는 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